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저도 본가에서 뒹굴뒹굴 오랜만에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연휴가 길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또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월 첫 주 어떤 영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작년 2024년에 가장 핫했던 영화 중 한 편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또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영화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이 연출하고 일본의 국민 배우 야쿠쇼 코지가 주연한 독일 일본 합작 영화인데요. 퍼펙트 데이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소개합니다. 빔 벤더스 감독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영화로 또 돌아왔군요. 네. 사진 작가라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기도 네네. 하고 또 이제 뭐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를 넘나들면서 네네. 많은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또 일본의 국민 배우 야쿠쇼 코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독 소개할게요. 빔 벤더스 감독은 1945년 독일 출생으로 노년의 거장 감독인데요. 2차 대전 시기에 출생을 해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를 만들어 왔으니 이제 그 경력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작품성으로도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감독이죠. 유년 시절에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래요? 밝히기도 네. 했는데요. 또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이 오스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접하게 되면서 영화에 심취하게 되고 뮌헨으로 넘어가서 영화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네. 1971년 친구가 쓴 이제 페널티킥을 맞이하는 골키퍼의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네. 또 1976년 시간의 흐름 속으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국제 비평상을 받게 되고 특히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수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 1984년에 파리 텍사스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그리고 1987년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 하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을 했죠. 유명한 영화죠. 네. 그리고 2012년 피나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2014년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연출하기도 했고 2023년 퍼펙트 데이즈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영화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네네. 퍼펙트 데이즈로 진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기를 하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로 또 이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 주연 배우 야쿠쇼 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쉐리 댄스라고 하는 맞아요. 영화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배우이죠. 1956년 출생으로 일본의 국민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원래는 또 공무원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연극 공연을 보면서 배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1979년 더 라스트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로 영화에 데뷔를 했고 1980년대 어떤 몇 편의 대하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일본 안에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아주 쉴 새 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또 일본 국민 배우로서 관객들을 만났고 2009년에는 직접 영화를 감독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23년 오늘 소개드리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이 이제 칸 영화제에서 2004년 이후에 19년 만에 일본인 배우가 수상한 또 주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또 경사였겠군요. 네.
야쿠쇼 코지를 뭐 우리나라 배우와 뭐 굳이 이렇게 좀 비교해 보자면 우리로 치면 뭐 송강호 배우나 그렇죠. 네. 최민식 배우처럼 네, 네. 굵직한 그 연기를 하는 그 주연으로 항상 등장하는 그런 네. 대표적인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저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 요거를 극장에서 봤는데 네. 여기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연기를 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면 하실 만한 그런 일본 배우입니다. 네. 야쿠쇼 코지가 주연하고 빔 벤더스 감독이 연출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 오늘 소개합니다. 제가 줄거리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이른 새벽 비질 소리에 눈을 뜬 주인공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양치를 하고 콧수염을 다듬고 작업복을 챙겨 입습니다. 집 앞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좋아하는 곡을 골라 플레이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출근한 곳은 일본 도쿄에 있는 공공 화장실. 밤사이에 더럽혀진 화장실 곳곳을 돌며 꼼꼼하고 성실하게 청소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필름 카메라를 주머니에서 꺼내 나무 사이 비치는 햇살을 찍습니다. 일이 끝나면 목욕탕과 단골 식당을 차례로 들러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되고 늘 새로운 계획과 실천을 강요받는 우리. 매일 특별한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나날이 소중함을, 우리의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도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였습니다. 자, 퍼펙트 데이즈 오늘 만나고 있는데 배경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영화가 좀 만들어진 배경이 독특한데요. 일본 도쿄의 시부야구의 공공 화장실을 수리하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의 어떤 공공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도 같이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토일렛 프로젝트를 맡게 된 프로듀서가 또 영화도 만들어야 하니까 또 빔 벤더스 감독에게 영화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거장에게 네, 아주 꿈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덜컥 된 거죠. 그리고 또 국민 배우 야쿠쇼 코지까지 섭외가 되면서 두 거장이 만나서 만들어진 엄청난 영화가 된 것이죠. PD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네. 신나서 잠을 못 잤을지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지. 네. 네. 그렇지만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참 예술과 공공의 이익이 결합을 한다는 점이 참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일본에 굉장히 떠오르는 감독으로 미야케쇼 감독이 있는데 이 미야케쇼 감독도 이런 프로젝트 작품들에 많이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 또 일본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있던 코고나다 감독의 콜럼버스라고 하는 작품도 이 콜럼버스시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랬었죠. 네, 공공 자원으로 이제 제작한 영화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 퍼펙트 데이즈를 찍기 위해서 이 주연 배우 야쿠쇼 코지가 실제로 청소부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께 이제 코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도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청소 코칭을 계속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단 3주 만에 모든 촬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쩐지 그 연기가 굉장히 밀착적인 연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 실제 청소하는 네. 것처럼 그렇게. 특히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음에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흐름에 맞게 쭉쭉쭉 움직이는 기기적으로 장면들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현해내느라고 상당히 또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네. 인터뷰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영화가 그 대사가 많이 있지를 않아요. 네. 쭉 우리 말이 거의 없죠. 네. 주연 배우가 연기하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장면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네네. 광경인데 이제 반전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영화적 해석 이 영화 좀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영화적 해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화의 구조가 상당히 이제 단순한 구조로 흘러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화장실 청소부 히라야마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또 그의 과거가 조금씩 밝혀져가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영화인데요.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비록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또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완벽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늘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올드팝 카세트 테이프를 즐겨 듣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히라야마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묵한 성격인데 그래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이제 거의 없이 맞아요.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그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사가 없는데도 영화가 계속 몰입을 하게 되고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 순전히 야쿠쇼 교지의 굉장히 놀라운 연기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쉬는 시간에 즐기는 독서나 뭐 올드팝을 듣는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식물을 키운다거나 그런 소소한 취미들, 그리고 또 목욕탕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양치하고 집 앞을 나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그의 단조롭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참 스스로가 좋아해서 선택한 일상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만 해도 어떤 만족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의 도시 버전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 히라야마가 반복되는 루틴을 보내는 와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삶에 하나둘 이제 찾아들게 되면서 약간씩의 균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관객들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엿보게 되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후배 직원인 타카시라는 인물이 되게 철없는 행동들로 히라야마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갑자기 찾아온 조카 딸 니코라는 인물입니다. 이 니코와 함께 보내는 며칠간의 시간을 통해서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어렴풋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영화가 뭐 그의 과거에 대해서 정보를 막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지 않은 채 관객들의 상상에 맡겨두게 되는데, 이 영화를 연출한 빈 벤더스 감독도 히라야마의 과거가 어떠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관객들로부터 많이 받지만 그런 디테일한 점들은 별로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이 히라야마의 과거를 아는 것보다 그가 지금 현재에서 느끼는 이 복잡다단한 감정, 그리고 일상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것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아주 처음부터 청소 일을 해온 사람은 아니었고, 뭔가 이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홀로 고립된 삶을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어떤 과거에 굉장한 상처나 아픔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과거의 추억과 아픔이 함께 깃든 그런 복잡다단한 감정이 이 일상 속에 가득 실려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히라야마가 조카인 니코와 대화를 이제 단순한 대화들을 나누는데 어떤 그의 단조로운 삶과 이 대화가 연결이 되면서 좀 울림을 주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은 연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은 지금이고 나중은 나중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히라야마가 지금까지 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온 철학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오는 문장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좀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무래도 마지막 엔딩 장면일 것 같은데요. 이 다시 새롭게 또 청소를 하러 가는 아침에 여느 날처럼 루틴대로 집을 나서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일터로 출근하는 그 히라야마의 얼굴에 굉장히 만족감 같은 웃음이 깃들고 있으면서도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모습을 이제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이제 화면을 채우는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이 이 전체 영화의 시간을 하나의 한 컷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느껴집니다. 또 슬픔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리고 또 마냥 기쁨이라고 말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냥 어떤 언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아주 인생의 복잡함이라는 것을 이 하나의 얼굴, 하나의 컷에 담아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치 참 수많은 삶의 어떤 기억들,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얼굴을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은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엔딩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소개했던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도 굉장히 또 엔딩이 좋았다. 그리고 예. 좀 아날로그 감정을 담아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 역시 좀 엔딩 장면이 역시나 굉장히 네. 좀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했는데 일본의 배우 그 배우가 나 야쿠쇼 코지야 라고 맞습니다. 내 예. 연기야 네, 이렇게 네. 보여주는 장면 같았고 네. 빈 벤더스도 앞에 이제 뭐 진짜 단조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영화 방식을 선택하다가 마지막에 묵직하게 맞습니다. 던지는 나 빈 벤더스야 네, 이렇게 네.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무게감을 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그 근거리에서 얼굴을 가득 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표정을 오랫동안 보여줘야 된다는 그 상황이 상당히 불편했지만 또 이제 이 영화의 전체를 담아내는 그런 중요한 장면으로서 담아내기도 했었죠. 연기 거장이고 또 맞습니다. 연출 거장이다 이런 생각 네, 네. 하게 됩니다. 한 번만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테이크군요. 네. 이 주인공 히라야마라는 주인공 이 야쿠쇼 코지가 주연한 이 주인공 화장실 청소를 매일매일 이제 하면서 네. 도쿄의 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과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동생이 잠깐 찾아오는 장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사느냐고 약간 네네. 질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히라야마가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또 화장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또 더러운 배설물을 받아내는 곳을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저는 좀 성직자 같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예. 생각을 들었고 수사와 같은 그런 네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실함으로 도쿄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원래부터 이 사람이 이 화장실 청소 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에 있었던 그 삶의 어떤 질곡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삶의 선택이 더 성스럽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동생이 찾아왔을 때 고급 차량에 기사를 대동한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 찾아오는데 히라야마의 과거에도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 것이 유추가 되고 뭐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 아마 어떤 큰 기업체의 이제 가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유추해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앞에 뭐 여러 장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히라야마가 그 매일매일 청소라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또 네. 육체적으로 굉장히 또 노동인데 그거를 끝내고 집에 와서 자고서는 아침에는 마치 회복했다는 듯한 얼굴로 그 창문을 탁 열면서 네네.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네. 그 일을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TV에 많이 등장하고 그런 대단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이 참 성스러운 거죠. 네. 저도 집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좀 가장 큰 잔상으로 이제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뭐 양치를 하고 그다음에 식물에 물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만 이 히라야마에게는 삶의 충만함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혼자 충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이것으로도 충분한 어떤 우리 삶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비싸게 그 영화에서 이제 막 예. 가격이 매겨지고 막 그러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가 요즘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건데 네네. 요걸로 아직도 이제 음악을 듣고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 맞습니다. 퍼펙트 데이즈가 제목인데 네. 또 그
음악이 퍼펙트 데이라는 음악이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페일 블루 아이스라는 곡도 등장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넘버죠. 영화 네. 보시고 나면 다들 또 플레이리스트를 한 번씩 다 찾아보게 만들어 되는 보실 수 있는 네. 영화입니다. 그래요. 자, 이 영화 퍼펙트 데이즈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어떤 주님의 영상 만나볼까요? 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에게는 참 잔상이 많이 남는 영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좀 다시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또 나를 설명하고 나를 형성해 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선택한 단조롭고 단정한 삶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한 이 검소한 삶을 통해서 얻은 어떤 일상의 충만함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는 만족감이 있고 또 청소 중에 손님이 잠깐 왔을 때 멈추게 되는 그 순간들마저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행복감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단단하고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수도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분노와 분주함으로 가득한 삶을 보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깨달음이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제국의 논리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저항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의 하루에 담아내고 취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의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럴 때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퍼펙트 데이즈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 명절 지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건데요. 요때 한번 요런 영화를 보시면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소명감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한번 정돈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처럼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행복에 대한 그 정의를 많이 또 영화를 통해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정의를 어떤 분이 그 TV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큰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데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이웃들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다가 이웃한테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든지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따뜻함, 친절함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친절하게 늘 따뜻하게 주변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만나 청취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